여러분, 혹시 당분이 무섭다고 꿀 한 숟가락조차 피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에너지가 부족하다. 제발 당을 달라. 여러분의 몸속에서 콩팥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분은 나쁘다는 말 한마디에 속아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환자의 생명이 새벽 4시에 걸려있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벽 71살의 김영수님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 문을 들어오셨습니다. 김영수님은 주변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죠. 당뇨가 무섭다며 설탕은 입에도 대지 않았고 밥상에는 늘 채소와 나물만 올려두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결국 급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제 앞에서 오열하시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은 평생 단 거 하나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저는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의 콩팥은 당분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쓸 에너지가 없어서 굶어 죽은 것에 가깝습니다. 콩팥이 하루 종일 피를 걸러 일을 하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몸에 들어오는 당분이 너무 부족하니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단백질 찌꺼기와 독소가 콩팥의 미세한 필터, 사구체를 꽉 막아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그토록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분이 사실은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죠.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통증이 없다고, 붓기가 없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투석실 침대에 누워 진작 이런 걸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자연 치유의 비밀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비싼 영양제도 위험한 수술도 답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조용히 놓여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되돌리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부어서 일어나던 삶을 맑은 얼굴로 바꿔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의사들은 맨날 당분줄이라고 하면서 왜 꿀은 먹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 72살 박 선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자님이 저에게 오시던 날 처음부터 걸음걸이가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죠.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의자에 앉으시더니 바지를 걷어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 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서 바닥을 디딜 수도 없고 양말을 신으면 발목이 푹 파여서 자국이 한참을 안 사라져요. 병원에서 주는 이뇨제를 먹어도 잠깐뿐이고 소변만 자주 마렵지 붓기는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박 선자님의 다리는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살이 쑥 들어간 채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전형적인 심한 함유 부종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래요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녹슬고 붓기 시작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선자님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에 있는 정수기를 70년 동안 필터 한 번 안 갈고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필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찌꺼기가 끼고 녹슬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렸겠죠. 지금 어르신 콩팥의 사구체 필터가 딱 그 상태입니다. 콩팥 안에는 수많은 실핏줄이 동글게 뭉친 사구체라는 필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몸 노폐물을 걸러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혈압이 꾸준히 높고 나이를 먹으면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늘어나고 활성산소가 금속을 녹슬게 하는 산소처럼 콩팥 혈관도 녹을 슬게 만듭니다. 이렇게 혈관에 녹이 슬면 염증이 생기고 벽이 붓게 됩니다. 부어오른 필터의 구멍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물이 빠져나갈 틈을 잃어 몸 곳곳에 고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심한 부종의 진짜 원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때 붓기를 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뇨제만 계속 드시는데 녹슨 기계에 윤활유는 안 치고 억지로 더 세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돌아가지만 결국 과열되어 완전히 고장나 버리죠. 그래서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왜 하필 꿀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꿀을 그냥 달달한 설탕물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천연 벌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설탕과는 차원이 다른 물질입니다. 꿀 속에는 피노셈부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항산화 성분을 비롯해 여러 플라보노이드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물질들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패 같은 성분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에 끼어있는 녹과 산화 찌꺼기를 닦아내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녹슨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뿌리면 거친 녹이 지워지고 체인이 다시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꿀 속 항산화 물질들이 콩팥 사구체에 들러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부어오른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혀주죠. 박 선자님은 제 설명을 믿고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마다 딱딱하게 부어있던 발목에 서서히 주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서는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붓기가 빠졌습니다. 콩팥에서 붓기가 가라앉으며 소변줄기도 힘있게 나오기 시작했고 고여있던 탁한 물이 빠져나가니 숨쉬기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진료실에 오신 박 선자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다리가 가벼우니 시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할 수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꿀은 단순히 달콤한 당분이 아니라 녹슬어가던 콩팥 혈관에 윤활유를 발라주고 막혀있던 숨통을 열어주는 자연이 준 연료이자 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꿀을 정말 약처럼 쓰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양과 타이밍도 있습니다. 바로 이걸 모르고 드시면 아무리 좋은 꿀을 먹어도 효과는 반의 반도 못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꿀도 어차피 달달한 당분인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설탕이나 흰 쌀밥이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당뇨가 무서워서 밥도 줄이는 판국의 꿀을 먹으라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집에 있는 꿀단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탕과 꿀은 몸속에서 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제된 하얀 설탕, 흰 밀가루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마치 젖어있는 장작이나 싸구려 석탄을 아궁이에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붙지만 연기가 자욱하고 그 흐름이 잔뜩 생겨 굴뚝과 벽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우리 몸에선 이 시커먼 그 흐름이 바로 대사 노폐물이고 콩팥은 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 천연 벌꿀은 완전히 다른 연료입니다. 석탄이 아니라 깨끗하고 효율 좋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벌꿀은 벌들이 꽃에서 꿀을 모아 자신들의 효소로 이미 한 번 소화를 끝낸 상태, 즉 단당류 형태로 완성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을 먹으면 위나 간이 힘들게 분해할 필요가 거의 없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에 깨끗한 연료로 전달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설탕처럼 그을음이나 찌꺼기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콩팥에게 쓰레기 치우는 일은 시키지 않고 움직일 힘만 공급해주는 최상급 연료가 되는 거예요. 심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하루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당분은 죄악이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단맛을 끊어버리십니다. 이때 설탕을 드시면 엔진 안에 때가 쌓이고 꿀을 드시면 엔진은 새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바로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꿀의 기적 같은 에너지 공급 원리예요.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은 무작정 당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형태의 연료를 적절한 때에 넣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꿀이 왜 좋은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10년은 젊게 만드는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꿀 섭취 시간과 정확한 양,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꿀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몸을 더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작은 비밀들을 꼭 얻어가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꿀물을 언제 마셔야 콩팥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한 모금씩 천천히 들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저지르는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 뼛속까지 시원하게 식힌 차가운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방금 그 순간 콩팥에게 따귀를 후려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모든 장기들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쉬어가며 회복 작업을 합니다. 콩팥도 밤새 끈적끈적하게 굳어진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서 혈관이 살짝 수축된 채 웅크리고 있는 상태죠. 바로 이때 갑자기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장 같은 찬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몸 전체에 강한 충격파가 퍼집니다. 놀란 위장은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하고 그 충격은 곧장 콩팥으로 가는 혈관까지 영향을 미쳐 혈관벽이 순식간에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 세포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그 찬물 한 잔이 사실은 지친 콩팥에게 예상치 못한 독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제발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해 주세요. 제가 권장하는 최적 온도는 정확히 40도입니다. 우리 몸 체온인 36.5도와 가장 비슷한 이 온도여야 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과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컵에 끓인 뜨거운 물 반 컵과 찬물 반 컵을 섞어 따뜻한 미지근함을 만들고 천연 벌꿀 한 스푼을 넣어 천천히 저어 녹여서 한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밤새 지쳐있던 콩팥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생시키는 아침의 마법 같은 소생수입니다. 따뜻한 꿀물이 몸속으로 스며들면 밤새 굳어버린 위장과 소화기관을 마치 온화한 손길로 마사지하듯 깨워주고 혈관을 타고 콩팥에 도착해서 쪼그라들었던 혈관을 서서히 넓혀주며 세포 하나하나에 즉각적인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아침 찬물을 끊고 이 40도 꿀물을 처방해드린 결과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탁한 갈색에서 맑고 투명한 노란빛으로 변하고
아침 기상 시 무거웠던 다리와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꿀에 천연 당분이 더해지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병원에서의 링거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몸 전체의 보습과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한 스푼만 저어서 마시는 이 단순한 공식이 바로 밤새 지쳐있던 콩팥의 시동 스위치를 켜고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도 없고 돈 한 푼 들지 않아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냉장고 문 대신 주전자에 물을 데우는 그 작은 정성만 기울여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길게 늘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가슴 깊이 새겨두세요. 바로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꿀물로 콩팥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하루 중 콩팥이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쉬운 두 번째 고비를 넘겨야 할 차례입니다. 시계를 한번 흘끗 보세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함이 몰려오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 대체 어떤 음료가 쥐어져 있나요? 아마 10중 8구 노란색 봉지에 포장된 달달하고 편리한 믹스커피 봉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뜨끈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는 모습은 이제 하루 일과에서 떼놓을 수 없는 의식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아주 단호하고 쓴소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향기롭고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 사실은 지친 콩팥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말려죽이는 독배일 수 있어요. 66살 이명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며 유일한 피로 회복제로 믹스커피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이 아니라 무려 5잔 이상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드시던 분이었어요.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이 믹스커피가 제 유일한 낙이에요. 이 한 잔 마시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사님은 당뇨 수치가 경계선에 머물러 있고 고지혈증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믹스커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소변에서 거품이 심하게 끼고 거품이 오래 가라앉지 않으며 오후만 되면 몸 전체가 물에 부른 솜처럼 무겁고 찌뿌둥해지기 시작해 저를 찾아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만성 신부전 3단계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콩팥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오후 3시에 즐기시던 그 믹스커피였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가장 적게 분비되는 골든타임으로 자연스럽게 졸음이 쏟아지고 단맛이 간절해지는 생체 리듬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때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끈적끈적하고 걸쭉해지는 시간대라는 점이에요. 아침부터 땀 배출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 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포도당 시럽과 식물성 경화유가 듬뿍 섞인 믹스커피가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변합니다. 게다가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콩팥에 남아있던 귀중한 수분까지 억지로 쥐어짜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가뜩이나 끈적한 혈액에서 물기를 더 강제로 빼앗기니 콩팥의 미세한 사구체 필터는 찌꺼기에 완전히 막혀 호흡조차 곤란해지는 거예요. 패턴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은 점점 딱딱하게 섬유화되어 가고 영구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후에 이 지독한 피로와 나른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풀어야 할까요? 저는 이명희님께 오후 3시엔 믹스커피 대신 아주 묽게 희석한 따뜻한 꿀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아침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물을 평소 양의 2배로 사용해 연하게 타서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꿀의 천연 포도당은 액상과당이나 정제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폭등시키지 않으면서도 뇌와 근육에 빠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피로를 자연스럽게 날려줍니다.
커피가 카페인으로 뇌를 강제로 때려 깨우려 애쓰는 것과 달리 꿀차는 지친 뇌에 직접 정제된 영양분을 부어주며 부드럽게 정신을 맑게 하는 방식이죠. 동시에 풍부한 수분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오후 내내 끈적해진 혈액을 맑은 샘물처럼 희석시켜주니 콩팥 입장에선 찌꺼기로 꽉 막힌 필터에 깨끗한 물줄기가 흘러들어 청소가 되는 기분일 겁니다. 여사님은 처음엔 맹물처럼 연해서 무슨 맛으로 마시냐며 투덜거리셨지만 저는 딱 2주만 믿고 실천해보세요라고 설득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2주 후 진료실에 돌아오신 이명희님의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칙칙했던 안색이 생기 있게 맑아지고 오후만 되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던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후 3시에 그 믹스커피는 달콤한 휴식의 상징이 아니라 지친 콩팥을 점점 조여오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이제 이 족쇄를 풀어내고 꿀차라는 에너지를 콩팥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은 더 젊고 튼튼하게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중 콩팥이 가장 소중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지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어질 내용은 정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콩팥 재생의 핵심 시간인 잠자리에 들기 전 골든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선생님, 안 그래도 밤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새벽에 깨서 고생인데 더 마시라니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 절박한 심정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환자분들 10명 중 9분꼴로 가장 큰 고통으로 호소하는 게 바로 이 야간요 문제죠. 하룻밤에 4-5번씩 화장실을 오가느라 피곤함이 쌓여 낮에도 정신이 몽롱하고 제대로 된 깊은 수면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지셨다고 눈물을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진짜 근본 원인을 아시나요? 대부분 소변이 마려워서 어쩔 수 없이 깬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순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뇌가 밤새 에너지가 바닥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먼저 잠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뇌는 잠든 사이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낮 동안 쌓인 수많은 기억을 정리하고 분류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몸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비상 에너지가 떨어지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몸을 깨우고 긴장된 몸 상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일을 증폭시켜 화장실로 이끌어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콩팥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고통이죠. 밤이 돼야 겨우 낮 동안의 피로를 풀고 망가진 세포를 재생할 틈을 얻으려던 찰나에 주인이 자꾸 깨어나 활동하니 휴식은커녕 연장 야근을 강요받는 꼴입니다. 끝없는 악순환을 깨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바로 취침 1시간 전 꿀 한 스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접에 물을 가득 채워 벌컥벌컥 마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티스푼으로 꿀 한 스푼만 천천히 녹여 먹거나 아주 소량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 부드럽게 넘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취한 꿀은 밤새 간의 글리코겐 비상 연료로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뇌가 에너지 창고에 충분히 차 있구나라고 안심하며 깊은 수면 모드로 빠져듭니다. 뇌가 제대로 푹 자면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생명의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소변 생산을 멈춰라라고 콩팥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물질입니다. 꿀 덕분에 깊은 잠이 찾아오면 항이뇨 호르몬이 샘솟아 밤새 소변 생성이 최소화되고 콩팥은 비로소 완전한 휴식 시간을 얻어 스스로 세포를 재생하고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밤에 5번씩 깨시던 69살 최진욱 영감님은 전립선 문제라며 약만 드시다 차도가 없으셨는데 상담 후 이 취침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실천하시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화장실 방문 횟수가 두세 번으로 확 줄더니 한 달 후엔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신다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천연 수면제이자 콩팥의 밤샘 보디가드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 머리맡에 꿀단지를 올려놓으시고 취침 1시간 전에 티스푼 1스푼만 천천히 녹여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운함과 경쾌함으로 하루를 여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꿀도 과도한 욕심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꿀을 약으로 바꾸는 대신 도구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여기에 단 한 가지 재료만 더해주면 콩팥을 청소하는 힘이 2배 아니 3배까지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꿀과 만나면 환상의 짝꿍이 되는 2가지 천연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냥 꿀물에 이 녀석들을 살짝 더해주기만 해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마치 날개를 단 듯 새로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한의학에서도 현대의학에서도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오그라들어 콩팥으로 가는 피의 길이 막혀버리죠. 바로 이럴 때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계피가루를 꿀물에 티스푼급만큼 살짝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계피의 알싸한 향과 매운맛이 온몸 구석구석의 혈관을 열어주고 막혀있던 피의 흐름을 손끝과 발끝까지 돌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기능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손발이 늘 차갑거나 아랫배가 냉한 여성분들에게는 이 꿀과 계피 조합이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나아요. 맛도 부드럽고 향긋해지고 콩팥도 기뻐서 춤을 출 겁니다. 두 번째 짝꿍은 바로 레몬 혹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혹시 콩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끔찍한 통증은 산통보다 더하다고 할 만큼 고통스럽죠. 그런데 꿀물 한 잔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식초 한 티스푼만 섞어서 드셔보세요. 레몬과 식초의 새콤한 맛을 내는 구연산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서 콩팥 안에서 칼슘 알갱이들이 돌로 엉겨붙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줍니다.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 돌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어요. 꿀의 항산화 효과에 레몬의 결석 방지 힘이 더해지니 콩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최강의 지원군을 얻은 셈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꿀과 짝꿍 재료를 챙겨 드셔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실수를 저지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게는 오히려 콩팥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욕심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좋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밥숟가락으로 듬뿍 떠드시는데요. 그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며 콩팥이 이를 처리하느라 헐떡이게 됩니다. 하루에 딱 티스푼 1스푼에서 2스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뜨겁게 먹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꿀물도 뜨겁게 끓여서 호흡 불며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시는 순간 꿀은 이미 약이 아니라 그냥 비싼 설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으로 가열될 경우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어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변성된 꿀은 콩팥의 염증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당독소를 남겨 콩팥을 피곤하게 해요. 꿀은 반드시 한 김 식힌 미지근한 물 약 40도 정도의 온도에 타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마지막 실수는 싸다고 아무 꿀이나 사는 것입니다.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은 겉보기엔 꿀이지만 그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즉 콩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설탕물에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 뒷면의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탄소 동위원소 B가 -2 이하인 천연 벌꿀인지 체크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좋다. 그럼 나도 오늘부터 꿀을 매일 챙겨 먹어야겠다. 하지만 잠깐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절대로 임의로 꿀을 드시지 마세요. 첫 번째, 말기 신부전 환자나 투석 중인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추는 일도 생깁니다. 즉 콩팥을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오히려 심장을 멎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입니다. 꿀이 설탕보다는 착한 당이라 하더라도 결국 당은 당입니다. 당화혈색소가 8.0 이상이거나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콩팥의 미세혈관이 굳어버려 더 이상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게 되죠. 세 번째는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생후 12개월 미만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연꿀에는 드물지만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은 위산이 강해 괜찮지만 아기들은 면역과 장 기능이 미숙해서 감염되면 호흡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아기에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이 세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해 완전히 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하죠. 이론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눈앞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보여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세의 박정수 어르신, 처음 제게 오셨을 때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선생님 인생이 지옥 같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꿀 섭취법을 실천하고 늘 마시던 믹스커피를 딱 끊으신 지 3개월 뒤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북악산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숨도 하나도 안 차고 다리에 힘이 펄펄 넘쳐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힘겨움이 아닌 생기가 넘쳐 흐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검사해보니 위험 수준까지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마음의 빛깔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고 또 가장 고마움을 아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연료를 넣어주고 나쁜 독소들을 치워주면 꺼져가던 불씨도 다시 불타오릅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름답게. 이건 돈이 수천만 원 드는 치료도 아니고 어려운 수술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밝은 미소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